생각에 부푸른 이 가슴 살짝이 없어 예. 달 밝은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살짝이 없어 예.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살짝이 없어 예.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님이여 살짝이 없어 예. 성모님 그리워 사무친 이 가슴 살짝이 없어 예. 외로운 밤에도 쓸쓸한 밤에도 살짝이 없어 예.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살짝이 없어 예. 잠시도 못 잊을 보고픈 성모님 살짝이 없어 예. 여러분, 오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별난 최신부의 디자인 라이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를 시작한 지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디자인 유어 라이프, 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디자인 유어 패밀리,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제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지난 시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이 제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자인 유어 패밀리. 여러분의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 문제를 풀자.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이너답게, 자,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덮어두고 몰라 귀찮아 이게 아니고, 맞아,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동안 나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면서 몰라, 내 일이 아니야, 몰라, 상관없어, 뭐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덮어두고 숨기고 쉬쉬 하는데 익숙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풀어야만 해결됩니다. 예? 풀어야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디자이너는 문제를 푸는 사람. 자, 그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음양실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하늘과 땅, 그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의 뜻과 땅의 여러 가지의 기운들이 합쳐져서 인간이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은 양과 음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 그죠? 그런데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비슷한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음과 양의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 여자다워지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음양실조다. 음양의 조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뭐 달라지고 힘도 세지고 그러는데 아주 특징적인 변화가 뭐냐면 내 안에서의 평화, 균형이 깨지니까 예민해지고 외롭고 이렇게 조그만이라도 뭐 흥분하고 또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쁜 여자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왜냐? 내 안에서 이 깨어진 질서를 밖에서 되찾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짝짓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조화를 밖에서 찾기 위해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만나서 둘이 다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원래 한 몸인데 다시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혼인이죠. 결혼했어요.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가 있어서 모든 인간은 양의 조화와 음의 조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 잡혀졌을 때, 음양의 조화가 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이 음양의 조화가 깨지는 거, 음양실조, 이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Design Your Family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 제목으로 음양실조. 자, 여러분의 삶은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나 여러분 가정에게 있어서나 자녀들을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서나 또는 혼인을 앞에 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나 음과 양의 조화가 깨져 있는 상태를 잘 진단하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서 문제의 답을 찾아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Design Your Family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음양실조 두 번째 이야기, 부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혼인을 하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짝을 이루고 혼인을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상적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대치는 여전히 있는데, 자, 아내의 기대가 무엇이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할까요? 그것은 태극의 원리에서 나타난 대로 여자는 땅인데, 땅과 동격인데, 여자는 자기 남편이 하늘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같다는 건 뭐냐? 아버지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나를 낳아주 길러준 우리 아버지는 개별적인 아버지이지만 보편적인 정서 안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내의 기대입니다. 첫 번째, 자, 나는 내 남편이 존경스럽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거는 안 해줘도 우리 남편이 존경스럽다면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예? 독립투사의 아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은 독립투사인데 정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나라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고 있는 독립투사가 있는데, 그 독립투사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고난하고 가난한 고통스러운 나날을 자식을 키우면서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왜? 아이에게 얘야 너희 아빠는 훌륭한 분이시다. 존경심. 진심으로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존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남편을 보면서 참 우리 남편은 참 존경스러워. 자, 어떤 면에서 존경스러울까? 예, 아주 간단한 건데요. 약속을 지키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고치겠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하고 함께 평생을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안 지키고 끊임없이 엉뚱한 짓을 벌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부인들로서는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아빠는 훌륭한 분이다 이 말 못해요. 야 니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 그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자, 아내의 기대에서 첫 번째가 존경입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자기 남편이 많은 결점이 있지만 그래도 결점은 작게 보고 좋은 점을 크게 보려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 남편은 참 이런 게 존경스러워. 이건 인정해.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 데 대해서 분명히 우리 남편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은 정말 그 크게 보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남편을 존경하려고 노력할 때 부인이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존경스럽다고 할 때 부인 자신이 행복해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뭐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야 니까지 이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부인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아? 위태롭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늘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죠. 예?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라고 쳤을 때 이 부인이 우리 남편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부인인 자기한테 하는 예나 또는 관심이나 또는 그 감동의 정도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동등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 남편이 나한테만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는구나. 저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부인은 갑자기 위기를 느낍니다. 예? 부인은 우리 남편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확신할 때 안정이 돼요. 안심이 돼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은 우리 남편이 믿음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직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를 하거나 또는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내 편에 서주어서 나를 안심시키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사람은 누구나 그래 괜찮아 또 다시 고치면 되지 뭐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정말 남편이 부인 옆에 끝끝내 함께 있어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때 부인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남편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딴전이나 피고 있다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남편이라는 게 돈을 잘 벌어서 믿음직한 게 아닙니다. 예? 진정으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있고 나를 걱정해 주고 있어 이런 믿음직함이 있는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른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깨지고 사랑이 깨져진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부인이 남편한테 이제 뭐냐 물질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뭐도 어쩌고 그러는 부인들은 이미 존경심과 사랑과 신뢰 이런 게 깨졌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벌어주면 내가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겠는데 돈도 먹고 벌어 이러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을 드러내지만 그건 이미 문제가 있다. 깨어진 상처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를 갖고 있는 남편을 모신 부인이라면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여보 우리 몸 건강하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됐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우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면 돼. 두렵지 않아. 그런 놀라운 신뢰심이 형성되어 있는 부부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함께 나누고 함께 극복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아내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면 이 남편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고 고칠 때 새롭게 문제를 풀어서 디자인해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할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 남편은 양이기 때문에, 양은 하늘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부인이 음이고 대지와 같단 말입니다. 대지는 어머니와 동격이지요.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부인에게 어떤 걸 기대하냐? 자기 어머니 같기를 기대하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떠냐? 남편은 땅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살겠어요? 못 살죠? 예, 땅이 안정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남편의 기대에서 첫 번째는 안정적인 아내예요. 옛날 전통적으로는 남편은 바깥 사람이고 부인은 안 사람이에요. 그럼 집안일은 부인이 하고 바깥일은 남편이 한다. 딱 구분되어 있던 시절에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이 맛있는 반찬과 밥을 준비해 놓고 여보 이제 와 씻고 와서 밥 먹읍시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어릴 때 어린아이 때 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오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리 와 엄마가 밥 준비해놨어 밥 먹자.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남편들은 부인이 정말 집안을 잘 다스리면서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피로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여보 푹 쉬어 씻고 밥 먹읍시다. 이걸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남편도 부인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집안이 윤택하다는데 동의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을 안 지키는 것 같지만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성당에서 열심히 레저 활동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남편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부인이 즉시 답변을 하면 남편은 안심을 해요. 우리 부인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야. 당신은 무조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만 해. 밥까지는 내가 할게. 거기에 합의가 되어 있는 남편이라면 부인이 집에 있으려니 하고 있겠지만 이미 부부가 서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인은 지금 성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즉시 전화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거나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기가 꺼져 있고 이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못 견디고 폭발을 해요. 전화 안 하는데 폭발을 해요. 남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여인들은 자기 엄마가 딸내미를 데리고는 어디든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목욕탕도 갈 수가 있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어요. 아들은 안 그렇죠. 그럼 엄마는 이 아들은 엄마가 목욕탕 갔다 올게. 너 요 간식 요거 먹으면 집에서 놀고 있어. 1시간이면 와. 그러고 이제 엄마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갔다가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 지나서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남자아이들이 1시간 동안은 열심히, 엄마는 1시간 후에 오니까 안심하고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어요. 엄마가 안 와요. 2시간이 지났어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안 오지? 1시간 후에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그런 체험들을 남자들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예? 땅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땅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인한테 지적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그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거야? 뭐 했어?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들 마음속에 하늘은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 흔들리고 있으면 이 하늘이 불안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안정이 안 돼요. 일에 몰두하거나 뭘 못해요. 그래서 남편의 기대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부인이 안정적이기를 바라죠. 근데 부인들은 남편만 출근하고 나면 이제 남편한테 이런 거짓말하고서 이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디 가서 카페 가서 마시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점 가서 먹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를 몰려다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별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남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부인들은 열심히 놀고 있고 돈은 열심히 남편이 벌고 돈은 열심히 부인이 쓰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막 벌어지면서 가정 위기와 불화가 오는데 남편들의 기대치에 대해서 부인들이 이해해야 한다 이겁니다. 남편을 안심시켜라. 여보, 내가 오늘 무슨 플랜이 있어?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수시로 남편이 질문하기 전에, 전화 걸기 전에 수시로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보를 주어서 안심을 시키면 부인들은 남편은
별 탈이 없어요. 의외로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탈이 없이 넘어가는데 부인들은 남편이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 그러고 나를 꼭 묶어 놓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러면서 남편이 안 보면 딴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로망, 그런 꿈이 있어서 남편 몰래 뭐뭐뭐뭐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미리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 남자들은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인이 정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기면 사전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안심이 하여. 근데 만약에 우리 부인이 사전에 뭘 얘기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사연이 있을 거야. 그 정도의 신뢰가 갖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부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잘못을 감싸주는 포용력이 뭐냐 하면 남자들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누가 싸워서 코피를 흘리고 들어와도요. 엄마가 이 자식 바보 같은 놈하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서 그렇게 다쳤어? 왜 그랬어? 어째?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 일단 내 아들 감싸고 봐요. 그리고 그간 사정 얘기를 정확히 알아보고 누가 잘한 거니 누가 잘못한 거니 알아보고 설사 내 아들이 잘못했더라도 일단 보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도 사과해야지. 뭐 이러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그런데 남자들 양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를 하고 문제를 저지르기는 잘하는데 뒷감당을 잘 못하는 기질이 양의 기질입니다. 여자들은 음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감추고 남한테 약점을 들통내지 않고 그래서 완벽하게 뒷마무리를 잘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앞에 나가면서 일을 저지르고 부인들 쫓아가면서 뒷감당을 하는 게 보통의 경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부부가 출발을 했을 때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들은 자꾸 일을 저지르고 약점을 잡혀요, 부인한테. 그럼 부인들은 남편의 약점을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전에 이랬지 저래 이랬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갈수록 부인한테 점점 말빨이 안 서고 권위가 떨어지고 존경심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부인이 무서워지겠죠. 공초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잘못했을 때 사사건건이 뭐합니까?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가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안 했단 말입니다. 하긴 해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던지는 그 잔소리에 그 잔매에 멍든다고 잔소리를 견뎌내지 못해요. 그런데 부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우리 남편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포용해주고 여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하고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줄 때 남편은 그런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 우리 부인이 정말 그릇이 크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아, 부인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좋았어. 그리고 내 앞으로 내 부인을 더 사랑해야지. 예? 그래서 부부가 더욱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아내라는 건 뭐냐 하면 남자도 자기 일을 저지르고 뒷감당을 못하는데 그걸 다 모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남편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이건 잘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건 내가 해주고 그래서 남편이 미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부인이 국회의원이 바쁘니까 자기 부인이 이렇게 신문을 스크랩을 쭉 해가고 적어도 우리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요건 꼭 읽어보고 볼 수 있는 거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보 요건 읽어봐야 돼. 꼭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뒤에서 누군가가 스태프들이 잘 해줄 때 연기를 잘하고 연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남자들 양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 서 있는데 뒤에서 정말 그 스텝 역할을 잘해주는 그러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인에 대해서 남편은 얼마나 뛰어난 만족도를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남편의 기대다. 그 다음에 남편은 자기 엄마의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이 자기 부인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 나 아버지가 술 먹는 게 너무 싫어. 다른 건 좋은데. 그러면 나는 술 안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예? 그래서 부인들의 기대는 이 아내가 남자를 선택할 때 1번, 2번, 3번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결점이 없는 사람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술주정뱅이야. 난 술 먹는 사람 지긋지긋해.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 중에서 1번 존경스러운 사람, 2번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는 사람, 3번 정말 나를 지켜줄 만한 믿음직한 사람. 그거죠? 그러니까 4번이 1번 위에 올라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남자들도 비슷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난 잔소리하면서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잔소리 안 하는 사람, 좀 말이 좀 적고 좀 이런 사람 중에서 1번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잘못을 감싸주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남들 모르게 나름대로 지혜롭고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남편은 기대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부부는 무엇이 문제인가? 음과 양의 조화는 음도 양도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서 불완전하니까 부부가 된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완전한 것을 갖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저 사람은 참 이게 좋은데 이게 부족하구나. 남편은 부인의 부족한 걸 보고 우리 부인을 요걸 내가 채워줘야지 보완하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의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야지 보완할 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왼손이 하루 종일 10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오른손이 하루 종일 10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왼손과 오른손이 합치면 그 20가지 일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다 끝나버립니다. 예? 10가지 능력을 가진 남자와 10가지 능력을 가진 여자가 부부가 됐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X표면 사사건건이 서로 반대한다면 10 빼기 10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져서 정말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보충할 줄 안다면 10 곱하기 10, 100, 200, 1000 그 이상의 힘이 나오는 것이다. 그게 부부의 신비다.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부부인가? 그래서 부부는 서로 치유하는 존재다. 무슨 얘기냐? 남편이 지쳐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남 회사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 부인이 우리 남편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오늘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엄마 역할을 해줘야겠구나. 남편이 지쳤어요. 여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어릴 때 내가 아무리 뭐 밖에 나서 무슨 뭐 쌈박질 했건 뭐 했건 엄마가 이리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엄마가 치료해줄게. 엄마 역할을 해주면 남편은 치유가 돼요. 우리 한잔하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다 먹고 있고 내일 새 출발 화이팅. 오케이? 그러면 남편이 치유가 돼요. 야, 나한테 이렇게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부인이 있는데 용기 100배해서 나도 새 출발해야지. 치유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느 날 부인이 무슨 고민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남편이 뭐 그래? 얼굴에 왜 그래? 얘기해봐. 뭐야? 그까짓 거 뭘 그래? 내가 있잖아. 그게 무슨 힘이 돼요? 그래도 부인이 혼자 고민하다가 남편이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엄마 날 괴롭혀. 큰 소리 한번 빵 치면 부인은 갑자기 맞아. 내가 혼자가 아니지. 남편이 있잖아. 그럼 치유가 돼요. 오늘은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날이에요. 여보 안심해. 살다 보면 그런 데 있을 수 있는 거야. 치유됐습니다. 그것이 서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같은 남편과 땅 같은 아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말을 잘 듣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습니다. 또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들 아빠 걱정 끼치지 않고 아빠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말 잘 듣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요? 야 니네 엄마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야 지겨워. 또 야 니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지겨워. 부부가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살맛이 안 나요. 우리 부모에게 나 같은 거는 쓰레기만도 못하구나.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